안녕하세요. 책 속 보물, 책 속 기적을 함께 나누는 밍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연이어 탈무드 6번째 영상 재밌게 들으시고요. 유대인 그 자체를 우상화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우수한 면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맞잖아요.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자는 주의입니다. 바보에게서도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진 좋은 점, 지혜로운 점들을 보고 들으며 그들의 삶의 철학 속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잘 가려내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깊이를 더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편견 없이 우화로서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뇌물. 어느 마을에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가난해진 청년은 어린 동생 둘까지도 맡아 기르게 되었답니다. 형, 배고파. 배고파. 오빠 밥 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청년의 동생들은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청년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답니다. 친척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이제 동생들에게 먹일 음식도 다 떨어졌다. 할 수 없다. 오늘 밤에 낙타를 한 마리 훔치자. 훔쳐다 팔아서 동생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해야지. 그날 밤에 청년은 낙타를 훔치다가 그만 주인에게 잡히고 말았답니다. 그 사실은 금방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을 위해 돈을 모아 촌장에게 주고 말했습니다. 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과 동생들은 무척 착하답니다. 가난한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낙타를 훔치려 했던 건데 촌장님, 많지는 않지만 이 돈으로 청년을 구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았으니 청년은 틀림없이 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벌을 받게 될게요. 촌장은 곧바로 친구인 배심원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부탁했답니다. 여보게, 참 불쌍한 청년이네. 어린 동생들이 굶는 걸 보다 못해 도둑질을 한 거니까 제발 사정 좀 봐주게. 그 청년이 감옥에 가면 어린 동생들은 누가 돌보겠나. 그러니 감옥에 가는 일만은 막아주게. 벌금형을 선도받도록 자네가 힘 좀 써주게나. 얼마 후 재판이 열리고 청년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청년을 벌금형에 처한다. 재판이 끝난 뒤 촌장이 친구인 배심원과 청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저녁을 다 먹은 뒤에 친구인 배심원이 말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느라 정말 힘들었다네. 정말 수고가 많았네. 그래, 다른 배심원들은 징역형을 주장하던가? 촌장이 묻자 고개를 가로저은 배심원이 말했답니다. 아니야. 다른 배심원들은 착한 청년인 것을 인정했고 그저 낙타를 훔치려다 잡힌 것이니 무죄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석방해야 한다고 풀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벌금형을 줘야 한다고 부탁한 대로 벌금형을 줘야 한다고 그렇게 선고받게 하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다 받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맛있게. 네. 제목 배웅하지 않은 이유. 이 포도나무 묘목은 정말 좋습니다. 헤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손님의 말에 주인은 입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까지 500그루를 저희 포도밭으로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포도나무 묘목값은 현금으로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래를 끝내고 상인은 영수증을 써주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은 손님이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자리에 앉아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자 손님은 불쾌한 얼굴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주인장. 당신은 조금 전 다른 손님이 돌아갈 때 예의 바르게 문 앞까지 나가 배웅을 하더니 내게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게다가 내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돌아간 손님은 묘목을 외상으로 사고 나는 현금으로 주고 샀는데 말이에요. 그러자 싱긋 웃은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랍니다. 손님하고는 계산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외상으로 묘목을 산 손님이 내 가게 앞에서 넘어져서 다친다면 나는 큰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제목, 두 아들의 목숨을 구한 작은 정성. 어느 호숫가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틈만 나면 작은 배를 타고 호수로 가서 낚시를 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푸르던 나뭇잎에 알록달록 물이 들더니 어느샌가 한 입 두 입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바람도 차가워져서 옷깃을 여미게 했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군. 이제 호수가 얼겠지? 그러면 더 이상 이 배를 타고 나가 낚시를 할 수 없겠지? 농부는 그동안 타던 작은 배를 호수에서 끌어냈습니다. 영차, 영차. 그런데 배를 거의 다 끌어냈을 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가서 보니 돌부리에 걸려 배 밑창에 작은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지? 그래, 어차피 겨울에는 이 배를 쓸 일이 없을 테니까 봄에 고쳐서 쓰자. 이렇게 혼잣말을 한 농부는 작은 배를 안전한 모래밭까지 끌어냈답니다. 그리고 어느덧 쌩쌩 찬바람이 불던 겨울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칠장이가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신가? 어서 오세요, 아저씨. 뭐라도 좋으니 일거리 좀 주게. 글쎄요. 아, 네,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가? 저 모래밭에 가시면 제가 타던 작은 배가 있습니다. 지난 늦가을 끌어낸 배라서 좀 지저분할 겁니다. 칠 좀 잘해주세요. 호수에 얼음이 녹으면 타고 들어가 낚시를 해야 하니까요. 알았네. 칠장이가 꼼꼼하게 칠해놓은 작은 배는 마치 새 것 같았습니다. 우와, 아빠, 새 배 같아요. 아빠, 빨리 호수에 얼음이 녹았으면 좋겠어요. 농부의 두 아들은 새로 칠한 작은 배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윽고 들판과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록새록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호수의 두꺼운 얼음도 스르르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호수에 얼음이 녹았어요. 빨리 배를 타고 싶어요, 아빠. 좋아, 1시간만 타는 거다. 네, 아빠. 와, 신난다. 두 아들이 하도 졸라서 농부는 아무 생각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이를 어쩌나? 농부는 그제야 작은 배 밑창에 뚫린 구멍이 생각났습니다. 오, 하느님 도와주세요. 제발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두 아들을 생각하니 농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농부는 호수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아빠! 정말 기분 좋아요. 두 아들이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농부는 하늘을 쳐다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농부는 작은 배를 타고 나온 두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너무 오래 탔지요. 죄송해요. 오랜만에 배를 탔더니 너무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빠. 아무것도 모르는 두 아들이 말했습니다. 배를 살핀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뚫린 작은 구멍으로 물이 스며들었어야 할 배 안은 멀쩡했습니다. 농부는 작은 배 밑창을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어라?
뚫어진 구멍을 나무로 깨끗하게 막아 놓았네. 이렇게 생각한 농부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지난번에 찾아왔던 칠장이 아저씨 솜씨구나. 농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칠장이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단 말인가? 아저씨는 우리 배를 새 배처럼 칠해 주셨고 게다가 배 밑창에 난 구멍을 막아주셨더군요. 나무 조각을 물이 새지 않게 박아 놓은 것뿐인데 뭐 별로 힘든 일도 아니었다네. 칠장이의 말에 농부가 고개를 푹 숙여 인사를 하고 말했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아저씨의 작은 정성이 제 두 아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요즘에 제가 신과 나눈 이야기 방송 올리고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선과 악, 지옥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이 그런 거 없다고, 뭐 벌 주는 것도 없고 지옥도 없다. 하지만 단 하나,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있다. 그 귀결, 당연한 결말.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중심을 딱 맞출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정밀하게 짜여진 그런 추가, 플러스 마이너스, 밀물과 썰물, 음과 양,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의 원리라든지 날씨, 계절 이런 것들처럼 정말 정밀하게 중심을 맞추려 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 내가 한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그런 원리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도움 주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마이너스 행동을 했을 때는 그대로 내 인생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이 그걸 그대로 벌을 주고 안갚음을 하는 게 아니라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이 오는 것처럼, 밀물때가 있으면 썰물때가 있는 것처럼 이런 정확하게 돌아가는 그 원리대로 중심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에너지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칠쟁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조금 더 손봐줬잖아요. 그 구멍 난 곳을.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결정의 순간에 놓입니다. 구멍이 있네? 남의 거니까 그냥 내비두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구멍이 있네? 그냥 뭐 별거 아니니까 살짝 손봐주지 뭐. 요렇게 했을 때 그 작은 그 남을 위해 쓰는 그 마음 하나가 내 인생에는 그 정말 몇 곱절로 더 좋은 일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이게 5 정도의 마이너스지만 남은 그 5 때문에 생명을 구했잖아요. 아이 둘이. 상대방이 받은 그 두 아이의 목숨값이죠. 그러면 뭐 가격으로 수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잖아요. 그만큼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작은 배려, 나에게는 작은 배려잖아요. 그렇게 큰 힘 안 들이고 어떤 순간에 이거 이렇게 내가 살짝만 손봐주면 저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 이런 게 보일 때는 그냥 나에게 쉬운 일이면 해줘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정말 몇 곱절의 일로 나에게 돌아올지 정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목숨값이라는 거는 내 목숨도 되지만 내 가족, 내가 정말 아끼는 지인, 내 재산, 내 일, 뭐 어떤 일에서든 그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제가 영성책이나 다큐나 이런 걸 본 결과 제 안에 고여진 이 생각의 결과들이고요. 정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를 많이 보고 듣고 읽었습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로라도 재능 기부로 여러분에게 귀뜸해 드리는 거니까 이 생각 마음에 갖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탈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기쁜 마음으로 또 방송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